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은 건축법부터거든요. 한번 펴보시죠. 예, 건축법. 예. 이거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건축법이 양이 꽤 돼요. 그래서 늦게까지 합니다. 어저께 괜히 그 초등학교를 휴교를 시키는 바람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엄마가 학원을 못 와. 예,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예. 자, 우리 건축법 문제는 이제 먼저 어디부터 이제 푸시냐 그러면은 305페이지부터예요. 건축법입니다. 다른 학원은 이것도 잘 끼워주고 이렇게 하던데, 예, 예, 우리 학원은 자, 머리 새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머리 할 시간에 100분일만 좀 써서 저기 30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이 건축법인데요. 건축법 7문제가 나오고요.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4개나 5개는요. 우리 기출 문제만 잘 풀면 맞춰요. 거의 유사하게 나와. 4개나 5개 정도는요. 그러면 한 2문제에서 많을 때는 3문제까지가 공인중개사와 관련 없는 거, 중개업과 관련 없는 데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중개업과 관련 없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문제야. 중개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건축사라든가 건축기사 시험에서 건축법에서는요. 그게 예상 문제인 거야. 걔네들한테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건축사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축사가 제 주변에 건축사.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요즘에 건축법에서 예상 문제가 어떤 건가? 예. 건축사 시험 예상 문제.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나면은 거기 예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요즘에 그 안전 점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중개사는 안전 점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 뚜껑 열어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 아니잖아. 우리는 쓰고 찍는 거잖아. 쓰고 찍는 거. 우리는 예. 업무가 틀리다 우리하고. 예. 우리는 그 건축물의 안전 점검이 중요한. 우리는 그 건축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 안전 점검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문제를 다 맞힌 다음에 나중에 이걸 공략할 거예요. 주로 이제 9월 달쯤 되면은 제가 이걸 정리해서 아침에 우리 문제 풀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문제를 나눠드리고 그 안에 문제를 넣고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외울 겁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 보너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 저런 문제들의 특징은요. 응용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풀어보면 무조건 맞히게 돼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 이걸 갖다 요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 예.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7문제 다 맞히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요. 예.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틀리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왜 웃습니까? 예. 걱정이 돼서. 예. 이제 그 8월 말이 되고 이제 날도 좀 이제 서늘해지고 나니까 오늘 머리 새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머리 새로 하셨네 또. 그치? 좀 자르셨죠? 예. 좀 자르셨어요. 예. 짧게 좀 자르시고. 예. 지난주하고 립스틱 색깔도 바꿨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바꿨습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이 기억을 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숫자만 제가 못 외워요. 숫자만. 예. 자, 우리 지금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요. 자, 1번이 작년도 기출 문제예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럼 우린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걸 다 외웠거든요. 그거 다 지우면 적용 받는 거겠지. 거기 보시면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수문 조작실 다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거 외웠죠. 그럼 우리가 건축법 적용이 되는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건 건축법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컨테이너는요, 예, 건축물로 봐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중에서 컨테이너가 나오죠.
이동이 용이한, 용이할 것.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이동이 쉬운 것은 그것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밑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뭐 건축물은 고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는 그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든요. 이거는 대지에 정착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동이 쉬운 게 아니라 정착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런 건 주로 어디서 보나? 그린벨트에서 주로 보지. 개발 제한구의 그린벨트.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겠다 그러잖아. 바로 이거야. 예. 아마 이분이 이 교수님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을 낸 거고요. 예전에 이런 문제 중에서 건축법 적용 받는 거 했었을 때 본인이 갔던 데를 다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예. 무슨 경정장 갔다 왔거든. 경정장 쓰고. 예. 그 다음에 뭐 과적 차량 검문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검문 받거나 이런 수 있죠. 1번이 정답이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 그건 작년에 단독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게 또 안 나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종합 문제 만들 때 또 지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는요. 이거는 가장 수준이 높은 문제야. 가장 수준 높은 문제.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가장 수준 높은 문제다. 자, 1번에 철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할 때 이거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거잖아.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 내가 공부한 것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부했는데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용적률 아닌가 막 생각하고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어느 학원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기출 문제 지문만 모은 책을 이렇게 팔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있어. 그러면 이제 만약 그걸 갖다 외운 사람은 용적률이 나오면 틀렸다 그럴 거 아니야. 기출 지문을 모은 책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다 적용되지 않는다야. 예, 그렇죠? 예.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역시 건축법에 어떠한 규정이 나와도 다 적용되지 않는다야.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이거 하나 외워놔야겠는데 이러면 안 돼.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도 다 적용되지 않아요. 예, 1번, 2번 건축법이 적용 안 되고. 자, 이제 3번, 4번, 5번은 뭐냐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 있죠. 자, 우리요. 건축법의 요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건축법을 적용하는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지역.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적용 대상 지역. 그 다음에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을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요 일부 규정은요 6개의 조항이에요. 6개의 조항. 건축법의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우리 서울 전부 다 도시지역입니다, 여러분. 서울은요. 서울은 도시지역 외에는 없어요. 예, 도시지역. 근데 만약에 도시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는 요때는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법의 모든 규정 다 적용되고 뭐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이라도 건축법의 모든 규정은 다 적용됩니다. 동이나 읍이 만약에 섬인 경우가 있어요. 섬, 예, 인구 500인 이상.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일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을 제외한 그 이외 지역이에요. 이외 지역. 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을 제외한 이외 지역은 전국에서 도시 지역 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빼고 동이나 읍도 빼고 남는 곳 산골짜기만 남아. 그래서 산골짜기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6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든요. 그럼 이 6개의 조항은요. 우리 책에 나오는데 6개의 조항은 우리 앞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도 나오지 않나? 나오죠. 298페이지. 그래서 298페이지 6개의 조항 이걸 갖다가 그냥 읽어서 이해하고 외우면 될 텐데 또 앞에 자를 따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대도 건방 이래. 대도 건방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도 건방. 근데 대자가 2개가 나와. 이것 때문에 요 대자로 시작하는 것을 틀리게 내. 교수님이. 학생이 이렇게 외운다는 거 알거든요. 예. 대도 건방 이렇게 외워요. 예. 예전에 우리 그 부잣집만 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대도라는 분이 있었죠. 부잣집만 털던 분. 이 사람이 뭔가 그 사람. 예. 예전에 예? 그 사람이 흉악범이고 차라리 살인마를 얘기해라. 살인마를. 예? 그 사람은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대요. 예, 부잣집만 털던 사람이 있죠. 예전에 대도라고 있었죠. 대도. 조세형이죠. 조세형. 예. 어른들이 얘기하지 어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어린 내가. 예. 예. 그 사람이요. 부잣집을 다 털고 난 다음에 목걸이 같은 것은요. 길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줬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건방을 떨다가. 예. 그래서 우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이 있죠. 대자로 시작하는 게 2개가 있다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라. 왜? 맹지가 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서. 산골짜기에는 2m 접하지 않아도 된대. 산골짜기에서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요거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기타 지역은 60이죠.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산골짜기에 건물도 별로 없어.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자가 2개인데 글쎄 다른 데서 문제를 내는데 학생들이 대자만 외운다는 사실을 알잖아. 지금은 뭐 썼냐 그러면 대지 안에 공지. 대지 안에 6m 범위 내에서 공지를 확보하는 규정이 있어요.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내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예, 6개는 들어가지 않아. 예. 그다음에 대지 안에 그 대자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요걸 주로 이제 틀리게 내고 도는 당연히 도로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원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속에 이해관계인들이 없어요. 예.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자가 뭐냐면 건축선이에요. 이 건축선은 도시지역 안에서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서만 적용돼. 법조문 자체가 도시지역 안에서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4m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후퇴할 수 있다. 뭐 산골짜기는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죠? 건축선을 후퇴 지정하는 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5m 이하에서는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해라. 요거는 4.5m 화물 트럭이 지나갈 때 얘기거든요.
산골짜기 하물도록 안 지나다녀. 이거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방자는 뭐냐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방화지구 안에서는요. 건물을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 철근이나 철골 구조. 그런데 산골짜기는 방화지구가 없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 방화지구 지정하거든요. 이거 적용하지 않아요. 6개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시 기억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3번 지문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래.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래. 그럼 도시지역도 아니지. 동이나 읍도 아니래. 그럼 결국이 뭐야? 산골짜기. 그러면 이게 딱 나오는 순간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6개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구나.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 5번 용적률 규정 그대로 적용이 돼. 산골짜기에 적용 안 되는 6개의 조문 중에 용적률은 없었잖아요. 뭐 산골짜기에서는 건물을 한없이 높게 짓나? 그거 아니에요. 용적률 적용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아주 응용된 지문이죠. 응용된 문제인데 설명 듣고 나니까 다 알겠어. 그렇죠? 3번 특별 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게 특별 건축구역이야. 특이한 형태의 건물. 자, 정비구역은 우리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적은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만들 때가 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신시가지가 나오거나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다 특이한 형태의 건물 짓게 해줍니다. 정비구역 역시 신시가지가 나오겠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죠. 그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이 바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죠. 그거 필히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예상 문제니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15일이 아니라 30일이 30일. 15일 내에 심의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30일 내입니다. 30일. 15일 내의 심의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30일. 4번 특별건축구역에서는요.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을 설치 관련 작품 설치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우리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 우리 요약돼 있는 데서 나오나? 요약돼 있는데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299페이지에 자, 통합 적용이 있었죠. 거기서 미술 작품 설치와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가 있잖아요. 요 세 개는요. 개별 건축물마다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해서 요 특별 건축구역은 이렇게 하겠다. 이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이쪽 누님한테 빵 3개 주고 이게 빵 2개 주고 빵 하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범위에서는 다 빵 2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통합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적용할 때 미술 작품 설치 우리 빌딩 앞에 보면은요. 조각상 막 서 있잖아요. 새로 짓는 거. 그 규정이 바로 이거예요. 미술 작품 설치라고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규정이에요. 내가 마음에도 없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내가 짓는 건물 앞에다가 조각품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건축비만 올라가고요. 짜증나거든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미술 작품 설치 같은 통합 적용한다. 그래서 아예 뭐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기준을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부설 주차장 설치. 개별 건축물마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고요. 공원 설치 역시 마찬가지 통합 적용할 수 있고요. 예. 요 세 가지 중에서 미술 작품 나왔으니까 부설 주차장하고 공원 설치 그걸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은 것이고 5번 지문 용도 지역 지정 이거 아니죠?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가로가 있었어요. 예. 4번이 옳은 거고. 자, 우리 4번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였죠, 여기요. 틀리라고 내는 두세 개에 해당되는 문제였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건축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예상 문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 왜 예상 문제냐 그러면은 다중 이용 시설, 다중 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게 다 강화가 돼요. 소방법이라든가 소방안전법, 시설물법에 다 강화가 되는 거예요. 불났을 때 엄청 사람 죽어요.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계속 다중 이용 건축물 이것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본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핵심은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라는 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16층 이상, 그러니까 16층 이상이거나 또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몇 가지 종류의 건물이 있지만 이걸 외우지는 못해.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우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른 게 빠져나가.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류 몇 가지 건축물인데 단 동물원과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야. 예. 그럼 이 중에서 일단 5,000을 찾아야겠네. 5,000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봤더니 미터인 동물원과 식물원 건축물의 다중이용 건축 동물원과 식물원은 빼야겠죠. 예. 그 다음에 또 5,000이 있네. 그러면 4번.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일단 1번은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식물원도 아니고 예. 5번도 동물원도 아니고 그럼 몇 번이 정답입니까? 16층의 관광호텔이죠. 그렇죠? 예, 16층. 예. 일단 16층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16층은 건축물의 종류를 묻지 않아요. 16층은요. 예. 층수가 16층이면은 면적이나 건축물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 무조건 16층은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근데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물의 종류가 중요해. 종류가. 예.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만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다. 예. 그래서 4번은 9월 달에 우리가 그 문제를 풀잖아요. 예, 그 문제 풀면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공부할 것인가, 그 제가 다 판단할 거예요. 9월 달에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들 40문제 풀 때 있죠. 그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합니다. 자주 나오는. 그 다음에 자주 안 나오지만 이런 문제 있죠. 한 번만 풀어놓으면 맞춰서 보너스 알파,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 있죠.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서 한두 개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기억해 놨는데 사람이 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기분이. 예. 아주 그냥 뭐 시원한 기분 있죠. 예. 시원한 기분. 예. 그래서 헷갈리고 평소에 함정에 빠지던 다른 문제까지 몇 개를 더 맞히고 나와요. 예. 그 기분 때문에.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를 풀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사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가 6번에 있어도 그거부터 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정에 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분 좋게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우리 9월 달에 하나씩 외워두시면 돼요. 자, 우리 5번의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기. 용어.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몇 번이 틀려 있나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지하 상가를 말하죠. 이것도 건축물이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같은 것도 건축물이고,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지하 상가입니다. 건축물이고, 그러면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역시 건축물이야. 고가는 높다는 뜻이에요. 하우 머치가 아니라 고가, 높은 데 설치하는 점포. 그래서 우리가 고가 보시면은 어디가 나오냐? 그럼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 좀 멋진 데들이 있죠.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좀 멋진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요 위에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뭐 물건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기 땅에 붙어 있습니까? 예, 집 표면에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거 뭐야? 고가야, 고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휴게소 같은 데 있어요. 금강휴게소. 가보셨어요? 예. 그래서 전국의 휴게소 중에서 아주 멋지게 만드는 휴게소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은요, 그 건물을 갖다가 무슨 다리 위에다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고가야, 다 고가. 지표면이 아니라고요. 그런 점포들이 있다니까요. 휴게소에 물건 파는데. 그래서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같은 것도 건축물.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역시 또 지하 상가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2번 지문을 정답으로 하신 교수님은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고속버스 같은데. 예. 2번. 요것이 이제 해당한다니까 2번 틀렸고, 내력벽 수선화도 수선되는 벽면적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대수선 범죄한다. 그렇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죠.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수선 같은 거는 아주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말이죠. 5년, 6년 만에 지문 1개가 나와. 1개가. 예. 9개를 외우면 지문 1개를 5, 6년 만에 하나씩 만난다. 그다음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이걸 우리 중개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이거는 맞는 거예요. 설계도서 안에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 모른다고 정답 못 찾는 거 아니죠? 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막다른 도로는 길이, 그 다음에 너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고층 건축물이란 3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 또는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아요. 6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해당 층의 높이가 4m일 때 땅속으로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면은 지하층이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 2분의 1 이상이니까 2m 이상이 들어가야 돼. 이 문제 나왔을 때요. 이거 출제 오류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더라고요. 이거는 출제 오류가 아니라 자, 지하층 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 층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있는 층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요 한 층의 높이가 만약에 4m일 때는요. 땅속으로 얼마 이상 들어가야 돼요? 2m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이 바로 땅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2m가 더 들어가서 3m 들어가도 지하층이야. 2m 이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실한 정답은 지금 2번이 물론 확실히 틀렸어요. 근데 다른 질문 한 개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살피면 더 헷갈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층 높이가 3m일 때는요. 평균 높이가 2m 이상 땅속으로 1.5만 들어가면 되는데 2m 이상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지하층이 돼.
3번 해당 층 높이가 4m일 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이상이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외운 것은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 요 깊이가 2분의 1 이상이 들어간 거라고요. 근데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것은요. 최저가 만약에 최저가 2m면요. 평균은 무조건 2m보다 더 깊이 들어갔죠. 밑에가 볼게요. 밑에가 지하가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지. 지하가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최저, 가장 짧은 최저가 2m라는 것은 더 깊이 3m 들어가 있을 테니까 평균을 내면은요. 평균은 무조건 2m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길이가 평균이 2m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최저가 2m라는 것은요. 무조건 평균이 2m보다는 더 들어갔다는 얘기라고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반에 공법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어느 학원에서 공법의 최저 점수를 받은 사람이 60점이야. 공법 최저 60점이야. 그러면 평균은 무조건 60점보다 같거나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최저가 60점이래 그 학원에서. 공법을 본 모든 사람 중에 최저가 60점이야. 평균은 60점이거나 더 높아요. 지금 최저가 2m 이상이다. 그러면 평균은 2m보다 높으니까 무조건 이건 지하층이 되는 거죠. 해당 층 높이가 3m일 때 최저가 2m면요. 당연히 평균 높이는 2m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해당 높이가 3m일 때 평균 높이 1.5m, 절반 이상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출제 오류가 아니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정답이. 자, 7번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은요 머리가 어지럽고 예. 문제 풀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어서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자, 지하층이 2계층, 이거는 괜히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이게 기억나야 되고, 건축물의 바닥 면적 600, 아무런 의미가 없어. 바닥 면적 3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다. 나머지 300은 높이가 16m다. 자,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4m마다 끊으면 12m 부분은 3층이고 16m 부분은 4층이야. 그러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에 층수로 한다. 이 건물은 몇 층짜리? 4층짜리야. 선생님 설명을 드리니 굉장히 간단한 거네요. 예. 이거 계산 문제인 줄 알고 헷갈리다가 틀리신 분이 계셨고요. 8번 문제. 이거는요. 이게 21회 때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습니다. 건축선을 관련해서 단독 문제로 낸 게 이게 최초야. 21회 때가요. 그러면 20회 때까지는 건축선에 관련해서는 단독 문제를 안 냈어요. 왜? 얘는 공인중개사 문제가 아니라 건축선은 원래 건축사 문제거든. 건축사. 예. 그래서 20회 때까지는 건축사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쩌다가 간단한 지문 하나 정도만 냈고 단독 문제를 안 냈는데요. 갑자기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단독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안 냈던 이유는 건축선을 이렇게 계산 문제처럼 내면은 출제 오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참 출제위원들은 안 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무서운 출제위원이 누구냐 그러면요. 신참도 물론 무섭고 더 무서운 사람이 그 학계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받는 교수님도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걸로. 근데 그분은 항상 내가 문제를 쉽게 내거나 그러면은 공부 못한다고 또 의심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요. 예.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 출제할 때가 우리 제일 쉬웠냐 그러면요. 부동산 공법학회라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공법학회 회장님이 냈을 때가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공법 문제가. 그분은 이미 학계 석학이에요. 부동산 공법학회 회장.
제 페이스북 친구야.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문제 낼 때 제일 쉬웠어요. 왜? 그분은 쉽게 내도 어떤 사람도 그분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고수는 학생들을 갖다가 위해서 혜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역시 고수가 학생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시는구나. 문제 잘 내신다 그러거든요. 이 문제는 바로 의심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는 되니까 자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대지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요 도로 폭이 몇 메타라고 나옵니까? 3m라고 돼 있고 대지 건너편이 선로부지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요.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도로의 기본적인 요 소연업의 기본 폭이가 이거 4m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대지 면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대지 길이가 20m고요. 이제 20m. 요쪽 가로가 몇 m로 해서 14m로 돼 있고 여기가 몇 m 돼 있습니까? 7. 여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m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요노비 도로의 기본폭 4m에 미달되는 도로는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후퇴해서 4m를 만들어주고 건물을 짓는데 단 반대쪽에 후퇴할 수 없는 하천이나 경사지, 선로 부지가 있을 때는 그쪽은 후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소요너비 4m만큼 후퇴해서 후퇴 들어간 것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걸 이제 계산식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이 선로 부지니까 원래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후퇴를 해야 되는데 혼자 다 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점을 찍어가지고 선로 부쪽 있는 점에서 점을 찍어서 이쪽으로 4m를 후퇴를 이렇게 시켜서 새롭게 연결한 이 선, 이것을 건축선이 되고 요 빗금친 부분 요 부분은 도로로 제공하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요걸 빼면은 요 길이가 6m죠. 6m 곱하기 10m면은 60제곱미터고 여기 7m가 남죠. 20 하면은 140 플러스 140제곱미터 이러면은 정답이 200제곱미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꼭 나한테 연락하는 분들이 있죠. 다 맞게 해줄 만한 문제 없냐고 출제 오류를. 근데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딱 봤더니 여기 도로 폭이 3m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로에 담아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로에 담아. 예전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로 폭이 3m가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지형적 영향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보행이 가능할 때는 폭이 3m만 돼. 그때는 소요 너비가 3m야. 그때는 후퇴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도로 길이가 10m 이상 또는 35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일 때는 폭이 3m만 되면 되잖아요. 그때는 후퇴할 게 없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아니라는 조건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 그림만 달랑한 거야. 그러면 만약 이 그림은 지금 아무리 봐도 10m는 넘고 35m 미만이죠. 근데 이게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는 말도 없잖아요. 막다른 도로일 수 있지. 그러면 3m는 후퇴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지형적 영향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보행이 가능한 도로일 때는요. 폭이 3m만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 깎여나간 후퇴를 안 해도 된다니까. 이럴 땐 어떻게 돼요? 또 10이 더해져서 21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정답이 3번하고 5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었어요. 210까지. 그래서 210을 찍은 학생도 구제가 됐어요. 그럼 그 학생이 풀어서 찍었나? 그거 아니야. 그냥 찍은 것도 있고 후퇴되는 걸 모르고 그냥 계산해서 가로 세로 곱해서 210 찍은 학생도 있어요. 아무리 이유를 모르고 일단.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그 이의신청 자료를 만들어서 제 카페에서 전체 메일을 보냈어요. 이번에 시험 보시면 이거 이의신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막다른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도 아니라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3m가 소유 노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후퇴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10도 정답이 된다. 그랬는데 역시 이의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 인정됐는데 우리는 정답을 이제 200 원래 출제 의대도로 하나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로를 만들어 넣었어요. 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3m 해야 되고요.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통과하는 도로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소요폭이 얼마가 돼야 돼? 4m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럼 정답이 이제 200이 되는 거죠. 이 가로에 이 조건을 써주질 않았다니까. 예. 처음 출제할 때는요. 그래서 하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내신 분은 이제 퇴출됐죠. 예, 퇴출됐죠. 예. 308페이지에 이제 9번 문제.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주택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주택을 이제 보면 위에서 보면은요, 이게 방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발코니나 노대예요. 발코니, 노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노대라 그러고, 노대라 불리는 것 중 하나가 발코니예요. 튀어나온 거. 요 발코니는 원래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분을 키우거나 물건을 놓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발코니를 갖다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주는 게 아니라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화분이나 물건을 놓는 면적으로 봐요. 그러면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은 바닥 면적에서 빼주는 거야. 근데 이걸 빼고도 이만큼이 남았대. 요거는 사람이 살기 위한 면적으로 봐서 요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에 쓰는 면적이 바닥 면적인데, 우리는 주택의 발코니는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이 화분 놓는 면적이고, 이걸 빼고도 남는 면적이 있다. 그건 사람이 쓰는 면적으로 봐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야.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1번 건축물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발코니, 필로티일 때,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일 때, 여기 우리 누워 자지 못하잖아. 바닥 면적에서 제외, 삼지 않고.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2m는요, 바닥 면적에서 산입됩니다. 경사진 지분 형태일 때는 1.8m 이하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죠. 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대피 공간이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자, 10번 문제. 면적 층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밑에 보기를 보니까 전부가 다 옳은 것은 아닌 거있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전기실에서 누워 잘 수 있습니까? 누워 잘 수 있는 곳이 바닥 면적인데 누워 잘 수 없으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아. 용적률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산정이 연면적에서 제외죠. 예. 그래서 지상층의 부속 용도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죠. 니은 틀렸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합니다. 맞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과해서 마감재, 돌을 얇게 판자처럼 잘라서 갖다 붙였어.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 거기 누워 자? 안 돼. 일상생활. 예.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두 개죠? 예, 두 개. 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1번 계산 문제. 대지 면적. 우리 이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요. 1번 풀고 지나간다. 2번 제끼고 다른 거 다 풀고 다시 돌아온다. 제끼고. 예.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우리 건축법에 보통 계산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풀 때 한 5분은 걸려요. 5분 걸려서 풀었는데 5개 보기 중에 없어.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 예.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한 번 더 풀었는데 또 없어. 10문제를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자, 11번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이제 용적률 계산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 하면 용적률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건축 연면적. 연면적을 x로 놓는 거예요. 건축 연면적을 x.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로 용적률이 나오는 용적률 얼마였나? 150. 이때 요 x가 건축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건축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잖아요. 각 바닥 면적 곱하기 층수가 연면적이야. 바닥 곱하기 층수가. 이 연면적을 찾아 가지고 아까 3층이라 그랬으니까 연면적을 3층으로 나누면 바닥 면적 나오겠네. 그럼 이제 이 연면적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요? x가 240이에요. 요거는 이제 산수니까 x가 240 나누기 3층이니까 3, 8에 24, 80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건물의 층수를 물어보면은 연면적을 갖다가 바닥 면적으로 나누면 층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층수를 알려줬으니까 층수로 나누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계산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무리 간단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뛰어넘고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요 이제 하나 찍으면 돼. 찍고 나와야 돼 하나.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뛰어넘었을 때는 문제에다가 사인펜 크게 표시해 뛰어넘었다고. 안 그러면은 이거 안 뛰어넘고 하나씩 구멍을 땡겨 쓰는 수가 있어. 찍어가지고 다 찍었는데 맨 끝에 구멍 하나가 남아. 대형 사고야. 예. 자, 12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 그렇죠? 증설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은 다 대수선이죠. 5번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수선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지문 하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이거 아니고 증축이야. 1번 지문이요. 이게 바로 대수선 중에 우리 이런 게 있었죠. 대수선은요.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 지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둥 4개 철거. 그러면 4개를 해체한 거잖아요. 기둥을 증설 해체 또는 기둥 3개 이상 수선 변경은 대수선인데 4개를 철거했다. 그럼 일단 해체, 증설, 해체한 거잖아요. 해체. 그럼 일단 대수선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더 나가서 높이를 증가. 높이 증가 뭐예요? 증축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이 정도가 더 나가서 증축, 개축, 재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거 얘기요. 예. 1번 지문이 바로 그거다. 그러면 우리 그 대수선에 대해서는요. 그 얘기가 우리 앞에 핵심에 나오나?
303쪽에 그 얘기가 303페이지에 대수선 보시면 대수선이라면 건축물의 기둥포,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 될 수 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야지만 대수선인데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게 12번의 1번 지문인 거예요. 좀 응용됐죠? 예. 2번 지붕틀 3개를 증설해서 증설해체는 개수 제한 없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대수선처럼 보여. 근데 연면적을 증가하면은요 증축이다. 증축.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이거 뭐예요? 증축이지. 증축. 예, 증축. 예. 증축. 예. 그다음에 경관지구에서 자 우리가 요거 말이죠.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요. 이거는 재축이 돼요. 이때 경관지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쌓는 것. 이때 담장도 건축물로 보니까 이거는 재축이다. 재축.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예. 그다음 13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건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모두 고른 것.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신축이다.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를 7층으로. 층수 증가는 증축.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에요. 그래서 그 디귿번 사례가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서울에서는 안 나왔네. 그렇죠? 예. 재축의 사례가. 뭐 선생님 태풍이라 그랬는데 지진은 안 되나요? 천재지변. 예, 천재지변 뜻이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옆으로 5m 옮기는 거. 실제로 이 문제 나왔을 때 5m가 맞을까 3m가 맞을까 고민해서 있었어요. 예?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것을 그냥 몇 메타 쓴 거예요. 별 의미 없이 쓴 거라고. 1m도 맞고 2m도 맞아. 근데 5m 써놓으니까 이거 3m 아닌가. 어디선가 3m 본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건축 신고. 건축물의 높이를 3m 범위 내에서 증축하면 건축 신고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메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전이야. 이전. 그러면 전부 다네. 정답. 그렇죠? 그래서 모두 고른 거 됐을 때 모두 다인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맞을 확률이 70%야. 예. 10문제 중에 7문제가 전부 다였거든요. 예.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14번부터 볼 겁니다. 예.